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641년 7월 1일 제주도의 초라한 초가집 안에서 한 늙은 남자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때 조선을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호칭도 권력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해군.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지 19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광해군의 마지막 19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실 왕비의 자식이 아닌 후궁의 서자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다는 낙인,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18세의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되어 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평안도에서 전라도까지 직접 군량을 조달하고 의병을 모았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자신의 수라상을 내어주고 병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간 왕이 아닌 젊은 세자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은 세자를 찬양했지만 선조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은 34세의 나이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위해 조선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허준에게 명하여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조선은 더 이상 남의 싸움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 있는 사대부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밤마다 상소를 올려 왕을 몰아세웠고 나는 정통 왕이 아니다 라는 그의 상처를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유배 보냈고 며칠 뒤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정의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서인 세력들이 일으킨 반정군이 궁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를 물어라. 광해군을 끌어내라. 49세의 광해군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새로 왕이 된 인조가 냉정히 명했습니다. 폐주를 강화도로 유배하라. 그 한마디로 19년간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지 2달 후 유배지에서 절망에 빠진 아들 폐세자 이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혀 인조의 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세자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목을 맸습니다. 며느리인 패빈 박씨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일주일 뒤 그녀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년 뒤 평생 곁을 지키던 아내 패비 유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624년 폐위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는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인조는 명했습니다. 폐주가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두지 말라. 백성들이 동정을 가질 수도 있다. 광해군은 끝없는 유배의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서 태안으로, 태안에서 교동으로 그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1636년 겨울 광해군이 평생 피하려 했던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아들을 인질로 내줬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참상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또다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였습니다. 1637년 그가 제주에 도착했을 때 나이 이미 63. 그는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641년 광해군은 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마다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내 방에 불빛이 떠다녔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 이지가 날 데리러 온 것이야. 1641년 7월 1일 유배된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7세. 그는 제주도의 작은 초가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조는 단 한 줄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패주 이혼 제주에서 죽었다. 그뿐이었습니다. 19년의 고통은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광해군은 죽어서도 왕의 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의 조그만 언덕 위 왕릉이 아닌 초라한 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아냈던 인조는 훗날 아들 소현세자와 며느리 강빈, 손자들까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업보를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광해군의 이름은 천천히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내렸던 대동법, 전쟁을 막고자 했던 중립 외교는 시대를 앞선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개혁가였습니다. 광해군의 19년은 왕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의 참회였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사람을 잇는다면 그것이 과연 승리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